네, 세대고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2월 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가 위험해. 수성구가 위험해. 그저께 영상에서 좀 많이 다뤄드렸어요. 삼익빛이 추가 분담금 폭탄이 떨어졌어요. 국평에서 국평으로 이동 시 분담금이 7억이에요. 대구에도 수성구 지역에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 있죠. 이 분담금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해결하기가 썩 쉬워 보이진 않죠. 국평 기준으로 이 분담금까지 내고 나면 17억이에요. 근데 저것도 이 삼익빛이 국평을 한 16억, 최고가가 16억, 17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분담금 거의 7억이 더해지게 되면 이미 24억에 산 거예요. 자, 일본의 바닷가에 비슷한 위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입지가 괜찮은 곳의 가격, 이 멋진 곳이죠. 이 멋진 곳. 이 멋진 곳의 가격이 한 14억 정도 하더라. 삼익비치는 20억이 넘어가겠더라. 부산 인구 330만, 도쿄 인구 1400만,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수도권 인구 4천만이죠. 4천만. 부산 배후의 경남,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뭔가 좀 맞죠. 이 인구를 항상 생각해보고 우리 대구 집값하고 서울 집값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날까? 면적은 비슷한데 대구가 오히려 더 넓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건 당연히 인구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나중에 지금은 금리가 난리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인구가 회자된다고 했는데요. 인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서울이랑 대구랑 집값 뭐 비슷해야 되겠죠. 자, 매도 물량 다시 큰 폭으로 회복했습니다. 31,500건. 작년 연말 수준을 뛰어넘었고요. 전세 물량 12,000건 살짝 넘어서면서 제 예상치하고 거의 뭐 비슷한 흐름 이어가는 느낌이죠. 예. 아마 올해 연중 전세 물량 계속 늘어날 거예요. 월세 물량 작년 말 대비 증가했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작년 말 대비 증가한 상태. 오늘 제법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수요일. 목요일 아마 또 감소할 거예요. 거래량 51건. 연일 거래 신고가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2월 달에 거래량 900건까지도 나올지도 모르겠다. 정말 안 도와주죠. 1월 달에 거래량 좀 늘어나려고 하니까 설날이 있어. 2월 달 거래 좀 늘어나려고 하니까 28일까지밖에 없어. 예, 월별 거래량은 그렇지만 어쨌든 일별 거래량은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통계를 만들 때는 여기에 뭐 55건, 뭐 37건인가? 뭐 그런 식으로 넣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뭐 건수를 좀 늘렸어요. 일주일 동안 거래되는 양 220건. 지난달에는 187건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 잡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늘려봤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수성구가 위험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40%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버머라운 프라이빗이고 비단 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신축이에요. 구축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까 삽입비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내라 한단 말이죠. 공짜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공짜에다가 남는 장사가 많이 있었겠지만 야, 이제 그저 먹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양새로 가죠. 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계속해서 많이 떨어진 가격. 요거 신고 2번 된 건 아니죠. 신고 2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3층. 이건 신고가 중복으로 되었나 봅니다. 네. 같은 가격에, 맞죠? 버머 삼성셀빌 8억 1천, 40% 가까이, 네. 거의 40%가 육박할 정도, 8억 1천, 다 8억대. 제일 잘 나갔던 곳들, 8억대, 만천 삼정 6억 8천, 우방 2차, 한국도 우방 2차 27평형,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했고요. 빌리브 스카이, 요거 신고가라고 해야 되나, 신규 가격, 네, 6억 3천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근래에 들어서 가격 굉장히 잘 받았다, 이런 느낌 듭니다. 입주할 때 10억 간다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온데간데 없습니다. 수성 태영 대시양 34평형 가격, 거의 9억까지 갔던 것이 30% 이상 하락해서 5억 9천, 유라 48평형 5억 5천, 칠성동 오페라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가격 4억 9,500 요렇게 끝자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좀 안 좋은 조짐이죠.
수성 하늘채 리레브 얘는 얘기하지 않고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거의 40% 정도 하락한 가격. 살짝 3억 후반대까지도 찍었던 것 같은데 살짝 반등한 듯한 느낌? 네, 층수가 괜찮으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4억 3,300까지 대구역 센트럴자이.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국평 3억 8,600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했고요. 25평형은 30% 정도밖에 하락 안 했습니다. 여기 사실 별 차이 없는데 이 잘 선택하면은 국평을 사느냐 소형을 사느냐 뭐 요런 차이도 여기 갈려버리잖아요. 집 컨디션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네요. 컨디션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돈 1,000만원 차이로 저 같은 거 큰 집 살 것 같거든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30평형 가격 3억 7천. 화원 리진 캐스빌 이것도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3억 5,500. 설날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안 동대구 거의 45% 정도 빠졌나요? 45% 정도. 좀 저는 이게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야 이상하다. 어제 지수는 반등한다고 하는데 가격은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뭐 비슷한 얼추 그런 느낌. 이 편한 세상 대신 3억 2,800 신천자이 3억 2천 복현 푸르지오 국평이네요. 국평. 이 소형평 사이에 끼어서 소형평인 줄 알았더니만 국평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월배 태형 대시양 요게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월배 태형 대시양 월성 협성 유포래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안 있지 싶어요. 누군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뭐 진짜 억울하잖아요. 태형도시장 35평 고점이 거의 5억까지 갔었던 것이 30% 이상 하락했고요. 월성 협성 유포래 이 사람 27평형 5억 6천까지 였던 것이 거의 뭐 반토막인가요? 거의 반토막 한 45% 정도 하락했네. 이렇게 싸게 팔고 났는데 웬걸 뒤에 호재가 터졌는데 그 호재를 누가 이미 알고 했더라. 이거 계약 물러줘. 계약 물러줘. 하려면 또 누가 또 자꾸 시비 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저기 호재 있다고 제가 호재가 나왔다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가격이 또 너무 올려버리면 지난번에 대구 조정 해제할 때나 이럴 때처럼 오히려 지금 처분 근데 못하면은 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나요? 잘 보이진 않죠. 테크노폴리스 2억 9천 남산형 화성파크드림 25평형 3억 25평형 거래가 좀 눈에 띄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재건축이나 이런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있잖아요. 거의 새 아파트들 좀 연식이 오래됐다 이런 거 거래 이제 거의 생각하기 힘듭니다.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60대 넘어가고 70대 막 30대 40대 50대까지 힘들어도 막 집 한 번씩 옮겨 다니고 갈아탈 때마다 자산이 쑥쑥 늘어나서 괜찮았는데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나이 들면 이게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옮기는 거 70대 돼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더 살기라고 재건축이고 뭐고 다 괜찮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거래량 조금 빨리 지나갈까요? 네. 매번 큰 변동 없는 건 지나가고요. 분양권 거래량이 6건밖에 없었어요. 청라 헬스장 요것도 잘 보시면은 9평과 그리고 40평, 39평 네,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했지 않죠? 층수도 뒤층 2개층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7천만원에 나중에 가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가격이 반등한다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7천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결정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 예전에 공인중개사도 잘 알아보고 좀 흥정도 잘 붙여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가격 5억을 넘어갈 상당 대다수의 아파트는 5억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지는 모양새. 전세 거래량 63건, 월세 거래량 60건, 전세 거래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이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이 제법 많거든요. 20% 정도는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제가 그래도 이것도 1일 거래량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성구 범어동 지역, 만천동 이런 곳들 가격이 많이 빠지죠. 전세 가격이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으로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매매 가격이 쭉 빠져주니까 전세 가격이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구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매매 가격이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공백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전세는 여전히 이 높았던 매매 가격을 기억하면서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서 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매매가 다시 재개되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전세 가격에 비싼 전세 가격에 갱신을 했지 물러줘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 5억 중반짜리가 3억 중반까지 간다 요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일까요? 5억짜리는 2억 중반 5억까지 갔었던 것도 2억 중반까지 가는 느낌. 4억 5천 2억 중후반 여기서 한 5천만원 정도 차이는 뭐 갱신이나 이런 신규나 거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신규 아파트든 아니면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든 웬만한 지역은 3억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 수성구는 좀 남다르긴 하죠. 수성구는 좀 더 비싸긴 해요. 하지만 매매 가격 떨어지는 것만큼 전세 가격도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전월세 비율 중에서 전세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한 달에 거의 뭐 500만원, 1000만원씩 작년 금리 올랐던 시점을 기점으로. 네, 내일 밤에 이제 또 미국 금리 인상이 결정되나요? 네. 이미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모든 언론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너희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뭐 혹시 블랙스완인 것 마냥 원래 뭐 회색 코뿔소 금리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회색 코뿔소 마냥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언론들은 이제 금리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 올려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더 올리는 걸 지속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꺾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아직까지 미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월세 거래량 62건 월세 거래량 전체 임대 거래량 아직 양호하진 않아요. 매매 거래는 조금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거래까지 같이 활발해지지는 않네요. 시청 감사합니다.